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비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1218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11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덴트는 대표적인 이제 빗썸 관련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빗썸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빗썸은 운영사가 따로 있는데 이제 빗썸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운영사가 있겠고, 이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바로 빗썸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의 지분 10.3%, 빗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 34%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빗썸 거래소에 있어서 단일 지분으로는 비덴트가 최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빗썸홀딩스의 지분 65%, 65.7%인가 뭐 요 정도, 이 부분들 비덴트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말고 그 외적인 지분 이정훈 의장을 포함한 우호 지분 65% 정도가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대상자로 NXC부터 시작해서 국내 네이버, 그 다음에 뭐 JP 모건, 그 다음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이제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계열 회사, 그 다음 비자카드, 비자 아시죠? 비자카드, 이런 회사들까지, 뭐 중국의 후오비나 이런 기업들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비덴트, 빗썸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상화폐 가격 또한 같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어제도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면서 7천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 진짜 한 1억 정도 간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좀 쉬다가 재차 다시 상승 흐름을 이제 이어가는 전고점 돌파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을 때 역시나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빗썸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요, 빗썸에 올해 이제 그 순이익이 한 3천억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순이익이 한 3천억 정도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막 올라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 거죠. 가서 활성화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이 뭐 한 3천억 원도 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값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몸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초만 하더라도 65%의 지분이 얼마 정도의 평가받은 한 5천억 정도 이야기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5천억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거의 뭐 2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조 뭐 2조 이런 조 단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넥슨과 좀 추진했었던 이런 이제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의 협상이 솔직히 조금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몸값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이버가 인수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인수나 이런 부분들을 해 간다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도 네이버 계열사가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 계열사의 지분을 비덴트가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좀 인수해도 좋지 않을까. 넥슨보다는 그래도 네이버가 좀 더 낫죠. 네이버 기왕이면은 이제 더 큰 기업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인수를 해주는 게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처음에는 넥슨밖에 없었으니까 야 넥슨이라도 인수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솔직히 네이버도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충분히 뭐 네이버도 인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력도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해서 현재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뭐 아직 매각이 성사된 것도 아니지만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현재의 주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공식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 즉 막 누가 산다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막상 이제 누가 샀게 확정이 딱 되는 순간 주가는 좀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덴트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단기적인 조정은 있어도 뭐 크게 꺾이거나 이 흐름 자체가 무너지거나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방향성도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고점도 좀 높아지는 형태에서 이런 상승 추세대를 좀 그려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나무 이슈,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우리기술투자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가 급등을 보였고, 덩달아서 이제 비덴트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상화폐 관련주가 가니까 덩달아서 어제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제 뜨고 나서 살짝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쉬더라도 5일선, 11선이 확실하게 또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상향,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도 우상향,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뭐 조정 정도로 오늘의 하락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하락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크게 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역시나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뭐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수급도 여전히 견조하고, 하나 걸리는 게 오늘 밤에 제닛 옐런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 될 거예요. 내일 새벽 4시가 될 텐데, 새벽 4시에 이제 연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제닛 옐런이 또 4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또 이제 뭐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단기적인 또 조정이 좀 강하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없이 겪었죠. 인도발 악재 나와도 얼마 안 가고 그냥 다시 회복했고, 그때 뭐 제닛 옐런 의장도 안 좋게 얘기했지만 또 회복했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별로 안 좋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지나고 나니까 뭐 별거 아니었고,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닛 옐런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일시적인 그런 이제 악재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핵심은 이제 그거죠. 뭐 이제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각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이 흐름 자체가 무너질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역시나 수급적인 기조나 이런 부분들도 건재하다,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건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에 오늘 가지 않는 것 뿐이지 언제라도 좀 갈 수 있는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눌러준다 그러면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뭐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정의 깊이가 혹시라도 깊어지면 12,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5일선, 11선 위에 있기 때문에요. 단기 상방 지향하고 있고, 오히려 단타나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정시 5일선, 11선에서 단기 접근해서 올라가면 먹고 떨어지면 뭐 짧게 손절하고, 그렇게도 또 가능한 그런 이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 크게 놓고 보면 바닥 고공권 한 중간 정도까지 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흐름상으로는, 또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얼마든지 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한 달 정도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횡보 국면을 거치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여기서 또 재응축해서 재차 또 힘을 모아서 또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비덴트를 뭐 장기적으로 또 좋게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갖고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후보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딱 됐다 이런 것들도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의 시세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비덴트 주가 상승에 하나의 동력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뭐 비덴트는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 얼마든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